1학년 때는 웬만하면 밤샘 과제를 하지 말아라. 저희 반 다 야작을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23학번 건축학과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러셀 여러분들께 건축학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큰 틀에서 보면 건축학과 건축공학은 같은 것을 배웁니다. 바로 건물인데요. 법과 대지 분석을 통해 건물의 형태를 잡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 공간과 동선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학은 5년제 과정으로 설계 위주의 건축사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며 건축공학은 4년제 과정으로 시공 위주의 건축 시공 엔지니어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건물의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건물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분야가 실내 건축 분야인데요. 건축은 공간을 구성하고 실내 건축 분야는 공간을 디자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건축 설계를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 기본이 되는 기초 설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축학개론과 캐드 라이노와 같은 설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 시간표를 보시면 기초 설계 과목이 있는데 기초 설계 시간에는 건축물들이 어떤 건축학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론들도 배우고 직접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리며 모형 제작하는 등의 실습 수업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컴퓨터 언어 및 실습은 모든 학과의 필수 과목인데요. 다른 과들은 코딩이나 파이썬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배우지만 유일하게 건축학과는 캐드 라이노와 같은 건축 프로그램들을 배우게 됩니다. 입학하기 전부터 설계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줄 아는 친구들도 있었고 방학 때 잠깐씩 독학으로 설계 프로그램들을 배워온 친구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1학년 1학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모든 걸 손으로 그렸고 또 2학기 때 컴퓨터 언어 및 실습에서 설계 프로그램들을 배우기 때문에 미리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고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응용하고 싶거나 학교에서 배운 것 이외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미리 배워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축학과에서는 도면이나 다이어그램 등을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그림을 예술적으로 멋있게 예술적이고 멋있게 그린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 명료하고 깔끔하게 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을 직접 예쁘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건물 주위에 바람길이나 햇빛, 이런 자동차 동선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잘 그리게 되면 됩니다. 교수님들은 1학년 때는 웬만하면 밤샘 과제를 하지 말아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으니 1학년을 즐겨라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반 다 야작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설계반이 다 같이 야작을 하는 모습을 교수님께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야식 쿠폰도 보내주고 치킨도 시켜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을 즐겨라. 저희 학과 과목 중에서 설계 수업이 대부분 실습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설계 수업 때 본인이 구상한 건물들을 도면이나 다이어그램들을 그리고 또 그것을 직접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서 모형을 제작하고 모형이 완성이 되면 야외로 나가서 그 모델들을 사진을 찍거나 건축학과에 있는 암실에서 모형 사진을 찍어 포트폴리오로 남겨놓기도 합니다. 이게 저의 기초 설계 수업 때 했던 과제인데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도면을 그리고 직접 우드락이나 나무 종이 같은 것을 잘라서 모형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형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포트폴리오로 남겼던 그런 과제였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교수님과 의미 있는 건축물들을 직접 보러 현장 답사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 밖에 서서 교수님들이 저것은 무슨 재료로 쓰였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교수님들이 건물을 직접 가리키면서 보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해외에서 건축을 배우는 게 더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선배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접하지 못했던 건축물이나 시야를 배울 수 있고 더불어서 그 나라의 언어까지 배울 수 있으니 건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저희 학교에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 과는 유럽이나 그런 쪽에 건축 답사 프로그램을 방학 때 운영을 하기도 해서 꼭 교환학생이 아니더라도 방학 때 잠깐 시간을 내서 해외 건축물들을 보고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가려고 지금 2학기 때부터는 열심히 외국어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졸업에 관해서는 선배분들께 여쭤봤는데요. 생각보다 졸업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졸업 설계라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설계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취준으로 바쁠 시즌에 설계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설계 수업 외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은 크게 높지 않아서 어떻게든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대형, 소형 설계 사무소에 들어가서 건축사로 설계를 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파트 브랜딩 또는 시각 디자인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건축학과를 졸업했을 때 대부분 설계 사무소만 생각을 하시지만 설계 사무소 말고도 생각보다 진출 분야는 넓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K 미래관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SK 미래관이 석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 웅장하면서도 예쁘고 대학교의 낭만 같은 것이 느껴져서 저는 좋아합니다. 자신만의 것을 설계하고 설계한 것을 직접 건물로 세우는 데까지의 뿌듯함은 오직 건축학과에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건축학과 오셔서 그 뿌듯함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 대해 많이 알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어떻게 지워요? 위로 좀 올리고 싶은데. 아 진짜 그림을